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불균형 데이터를 위한 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간과 간 베리언츠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이후에는 불균형 데이터를 위한 간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후로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간은 2014년도에 처음 제안되었고요. 생성자와 판별자 간 적대적 학습을 기반하게 됩니다. 생성자의 경우 판별자가 해당 샘플을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가짜 샘플을 생성하게 되고요.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판별자의 경우 생성자가 생성한 가짜 샘플과 진짜 샘플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게끔 학습됩니다. 이들의 적대적 학습이란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성능이 좋은 판별자를 속일 만큼 진짜 같은 가짜 샘플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판별자의 경우에는 로그 가능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L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LG, 그러니까 생성자의 경우 이제 이를 최소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로그 가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별자의 목표가 진짜 샘플에 대해서는 이 로그의 입력이 1에 가깝게, 그리고 가짜 샘플에 대해서는 이를 0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생성자의 목표에서는 이것을 가짜의 샘플에서도 1에 가깝게 산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요. 먼저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 콜랩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생성자가 판별자를 속일 만큼 완벽한 소수의 가짜 샘플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성된 샘플들의 다이버시티가 심각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간의 구조에 따르면 이제 판별자와 생성자는 각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판별자와 생성자의 성능에 따라서 이런 학습이 균형 있게 진행되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판별자가 가짜 샘플을 잘 분류하면 손실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그레디언트를 산출했을 때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분류를 못하면 이 로그 가능도 값이 가능도 값이 0에 가까워져서 로그 가능도를 계산했을 때 거의 무한으로 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생성자 또는 판별자의 입력으로 특정 클래스를 나타내는 조건을 추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성자는 단순히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고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게 됩니다. 간단한 모델로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존 간의 손실함수의 조건부로 클래스를 넣어준 상황이고요. 이를 더 발전시킨 것은 A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으로 줬으니까 판별자가 해당 클래스도 예측하도록 목적 함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식에서는 이제 분류자를 따로 구분하긴 했는데요. 이 코드나 아니면 구조를 보시면 그냥 판별자의 최종 레이어만 바꿔서 이제 클래스를 산출하는 이제 최종 레이어를 생성함으로써 이걸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샘플에 대한 클래스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가짜 샘플에 대한 클래스까지 잘 맞추도록 설계가 됩니다. 수식적인 측면으로 학습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에서 AC 간으로 발전하면서 입력으로 활용하는 정보가 추가됨과 동시에
판별자가 맞춰야 하는 문제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넣어주는 것 외로 판별자를 일종의 함수로서 입력값을 다른 공간에 매핑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거를 discriminator 라기보다는 critic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수식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로그 가능도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자의 출력을 하나의 분포라고 봤을 때 진짜 샘플을 입력으로 구성한 분포와 가짜 샘플을 입력으로 구성한 분포 간 거리를 최소화하냐 아니면 최대화하냐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성자의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고 판별자의 경우에는 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균형 데이터셋을 위한 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성자로 소수범주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소수범주의 정보를 잘 학습시키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기존의 간과 간 베리언츠의 경우에는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먼저 다수범주와 소수범주 모두를 생성하는 생성자의 경우에는 소수범주 클래스 조건을 넣어준다고 하지만 이게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다수범주에 편향적이게끔 생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수범주만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소수범주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해당 범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생성자의 입력을 구성할 때부터 소수 범주의 정보를 교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간의 경우 무작위 노이즈 벡터에서 임의 샘플링된 Z 벡터를 생성자의 입력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를 이제 생성자를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소수 범주를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생성자의 입력으로부터 소수 범주 정보를 나타내게끔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SMOT, 그러니까 스모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진짜 소수 범주 샘플을 활용해서 이제 스모트를 기반하고 가짜 소수 범주 샘플 공간을 임의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오토 인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클래스별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를 지도학습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제안된 스모터파이드 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스모트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피규어대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제 소수범주 데이터만 따로 추출하게 되고요. 이 소수범주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스모트를 활용해서 이메일로 소수범주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소수범주를 가지고 생성자의 입력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시면 좋은 점이 이때 생성자는 다수범주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요. 소수범주만을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8년도에 제안된 BA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클래스 정보를 활용해서 먼저 오토인코드를 학습시키고요. 이후에 각 클래스별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간 초기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학습된 인코더의 웨이트는 판별자의 이제 초기 웨이트로, 디코더의 웨이트는 생성자의 초기 웨이트 값으로 설정됩니다. 이후에는 기존대로 이제 간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먼저 생성자가 그냥 임의로 생성된 그러니까 생성자가 무작위 노이즈에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소수 범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수가 적은 경우에도 이제 쉽게 소수범죄 정보를 학습할 수 있고요. 해당 방법들도 그런데요. 한계점이 결국엔 존재합니다. 먼저 이들의 방식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 셋에 있는 소수범주 데이터 셋 정보를 가지고 생성자의 입력을 구성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생성된 샘플의 다이버시티가 너무 좁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일단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바운더리를 좀 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가짜 샘플을 생성하는 건요. 단순히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소수범주의 레프레젠테이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제 기존 학습 데이터셋의 레프레젠테이션 범위 내에서만 정리가 된다면 굳이 가짜 샘플을 생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클래스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서로 구분되게 생성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생성된 소수범주 샘플이 다수범주의 특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소수범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넓히기 위해서 가짜 샘플지를 생성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서는 좀 최신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인핸스드 밸런싱 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BA 간의 약간 개선된 버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토인코더 학습 시에 이제 입력 정보로 원본 데이터의 피처 정보와 라벨 값까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번에 퉁 학습시키는 것보다 클래스 간 구별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판별자의 입력으로 생성된 가짜 라벨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그 수식에서 보실 부분이 진짜 샘플을 대상으로 진짜 라벨일 경우에만 진짜로 판별한다는 점입니다. 즉 생성된 샘플이 어떤 클래스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게 가짜 라벨이라면 그거는 가짜 샘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RV간 TL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생성자 입력 공간을 생성하게 되고요. 기존 논문과의 차별점은 판별자 학습을 위한 진짜 샘플을 사전에 선별한다는 점입니다. 소수범주 중에서도 바운더리 스페이스에 위치한 경우만은 선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판별자는 가짜 샘플과 선별된 진짜 샘플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논문인데요. 생성자 입력으로 활용하는 이제 제터 벡터 생성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길이가 i라고 했을 때 이제 이분의 i만큼은 소수범주 정보로 에스티메이션된 가우시안 분포로 분포해서 지금 추출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소수범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이버시티도 함께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앙상블 기법은 생성자의 학습 및 가짜 샘플 생성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먼저 소수범주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서브셋으로 생성하고요. 각 서브셋별로 생성자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 서브셋별로 가짜 샘플을 생성하고요. 이를 하나의 집합으로 모은 뒤에 일정한 개수만큼의 소수범주 샘플을 임의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가짜 소수범주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단 간의 경우에는 생성자와 판별자의 적대적 학습 기법을 활용해서 진짜 같은 가짜 샘플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불균형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소수범주에 속하는 가짜 샘플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균형 데이터셋을 위한 간의 경우에는 소수범주의 수가 적은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입력으로 단순 노이즈가 아니라 소수범주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를 활용을 했고요.
이를 스모트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토 엔코더를 학습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떤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학습 데이터셋 내 소수 범주 정보의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생성된 샘플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거나 다수 범주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경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안된 논문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라벨 값까지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는 이제 판별자 학습에 활용하는 진짜 샘플을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생성된 샘플들의 다이버시티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논문 트렌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자의 입력으로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제 학습하고 만들어낸 에리턴트 벡터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다이버시티를 높일 수 있을까까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